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9일 새벽 모임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아마 잠시 뒤에 주호영 신임 비대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런 당 비상 상황이 과연 합당하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이준석 대표, 이제 잠시 뒤면 전 대표가 되겠군요. 전 대표가 이제 가처분 소송을 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준석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함께 신당을 만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체를 한번 제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이준석 오세훈 신당설, 이거에 이제 근거가 되는 게 두 사람이 가깝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후보를 도왔던 게 이준석, 당시에는 뭐 대표가 아니었으니까 이제 이준석이라는 청년 정치인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두 사람 사이가 가깝다 이렇게 돼 있고, 올해 7월 7일 윤리위원회 징계가 있기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준석 대표가 중도 사퇴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당으로서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은 다양성을 먹고 산다. 이 대표가 물러날 경우 이 다양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준석 대표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 이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편가르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준석 편,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며칠 전이죠. 8월 6일 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JTBC 뉴스룸에 나와서도 이준석이라는 자원이 국민의힘의 외연을 정말 획기적으로 넓힌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두 사람이 같은 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사가들에 의해서 오세훈, 이준석 신당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띄워지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8월 8일 날 페이스북, 어제 페이스북에는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등이 전면 대응을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러는 건 국민에게도 당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국가적 경제안보 복합 위기를 풀기 위해서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선공후사의 마음으로 자중자애하라, 이렇게 이준석 대표한테 충고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또 일부에서는 아, 오세훈 서울시장마저 이준석한테 등 돌렸다, 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한테는 두 가지 트라우마가 있는데, 2010년에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국민투표, 주민투표를 제안했다가 본인이 그 서울시장을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로 인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등장을 가져왔다. 이에 대한 이제 국민의힘 지지 세력의 원죄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그게 2017년 1월인데 반기문 전 총장이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선대위원장을 좀 맡아달라 해서 탈당을 해서 선대위원장을 맡으려고 한 게 오전인데 오후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포기를 내버렸습니다. 이래서 이제 탈당 전력, 이게 이제 이른바 별이 하나 붙은 셈이 돼버렸죠. 자, 이렇게 되면 정말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럼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신당을 만들 것이냐.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거는 오세훈 서울시장 주변, 이준석 대표 주변에서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주변을 취재해 봤을 때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조차 없는 아이디어다, 그런 거죠. 그런데 야권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무엇일까? 제가 오늘 오전 TV조선에서 이관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이관계 여기까지 가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그들의 희망사항, 그들은 국민의힘이 대선을 앞두고서 만약에 분열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얼마나 희망이겠습니까, 그것이. 그런 기대가 굉장히 많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보건대는 오세훈, 이준석 신당이 뜰 가능성보다는 아마 8월 28일 날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고 나서 그 친문 신당설, 이게 뜰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 대권 그림표, 계획표, 시나리오, 여기에 탈당이라는 건 없다. 이미 한번 트라우마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 그 캠프 내에서 지금도 뭐 사실은 그
그림자 캠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캠프 내에서 단 한 번도 거론은커녕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게 바로 신당설이거든요. 그런데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지금 이준석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연결해서 뭐 신당 운운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프레임에다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마 이럴 겁니다. 한 5가지 정도의 가정이 딱 맞아떨어지면 혹시 신당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그 중에 첫 번째 가정, 예를 들어서 그 가정이라는 게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첫 번째 가정 정도 될 텐데, 이제 뭐 출범한 지 석 달도 안 됐습니다. 그런 그 윤석열 정부한테 가정의 가정을 전제로 해서 신당설까지 유포하는 건 그야말로 그라운드리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얘기에 불과하다. 그냥 이건 추측도 아니고요. 추측도 뭐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일종의 그 음해성 내지는 자기들의 기대를 반영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제가 그래서 그 요즘에 이 국민의힘 갈등 문제와 연관돼서 불거져 나온 이른바 오세훈, 이준석 신당들에서 취재를 해본 결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대권 플랜, 여기에 과연 신당이라는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취재해본 결과, 그거는 현재 상상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